도쿄대학교 언어학과 본관 3층. 서가에 꽂힌 낡은 논문 한 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0년간 언어학을 연구했지만 그날 본 문자책에는 이전의 모든 관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도쿄대학 언어학과 하타노 유키 교수입니다. 평생을 일본 문자체계 연구에 바쳐왔고 가나와 한자의 역사적 변천에 관해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영문 논문 제목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종대왕과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의 탄생.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니.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죠. 호기심에 논문을 펼쳤는데 그게 저의 실수였습니다. 논문은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는 물론 세계의 어떤 문자도 이런 체계적인 설계를 가진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한글 자모를 따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공기 중의 기역을 그리며 실제로 혀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정확했습니다. 니은, 디귿, 미음. 모든 자음에서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문자와 발음의 관계가 우연이 아닌 과학적 관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하면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1446년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한 개인의 천재적 발명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이끄는 학자 그룹의 체계적 연구 결과물이라는 점도 경이로웠습니다. 일본의 가나는 한자를 간략화하여 만든 표음 문자지만 형태와 소리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단지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 반면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어 문자를 배우면서 동시에 발음 원리까지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독창적으로 창제된 유일한 문자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 아래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첫 번째로 도착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배워봐야 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양심이 이 놀라운 발견을 무시할 수 없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체계를 알아갈수록 그것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지성이 만들어낸 가장 논리적인 시스템 중 하나를 목격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랜 언어학자 경력에서 경험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 제 인생과 일본 학생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본 문자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불려왔습니다. 도쿄대학에서 30년간 언어학을 가르치며 일본어의 역사적 변천과 현대 언어학적 의미를 연구해왔죠. 특히 가나와 한자의 상호관계에 대한 제 논문은 국제학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전문가인 제가 이제 와서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서관에 한국어 관련 서적을 모두 찾아 읽었고 인터넷에서 한글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익히기도 했죠. 이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한글의 습득 속도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외국어 연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영어 사용자가 일본어의 기본 문자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완전히 익히는데 평균 214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 한글의 경우 단 26시간이면 읽고 쓰기가 가능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과정이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역과 아를 조합하면 가가 되고 여기에 이응을 더하면 강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규칙으로 수천 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혁신적이었습니다. 일본어 가나는 한 글자가 한 음절을 표현하지만 그 형태와 소리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합니다. 반면 한글은 형태와 소리가 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글자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발음 원리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어학자로서 경탄할 수밖에 없는 설계였습니다. 한 달 만에 기본적인 한국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어휘와 문법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문자 체계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새로운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세계의 다른 언어들은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을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비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어의 가나와 한자, 알파벳, 아랍어, 히브리어 등 다양한 문자 체계와 한글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표음성, 체계성, 조합의 용이성, 학습 효율성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문자들보다 우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글이 컴퓨터와 디지털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였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는 마치 이진법 체계처럼 디지털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 입력 시스템이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한글은 자연스러운 키보드 입력이 가능했습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소리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의 미묘한 발음 차이도 한글로는 정확히 표기가 가능했죠. 심지어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서구 언어의 발음도 상당히 정확하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을 정리하여 작은 연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현대적 함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처음에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호기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일본 학계에 던질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실 내 소규모 세미나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부분 미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타노 교수, 당신이 왜 갑자기 한국의 문자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이런 반응은 예상했지만 학문적 진실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증거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실험적 연구를 계획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보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도쿄대학에서 한글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가져올 파장과 변화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한글 특별 프로젝트 제안서를 학과 회의에 제출한 날, 저는 학문적 논쟁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강한 감정적 반발을 마주할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동료 교수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의아함과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타노 교수, 이웃나라의 문자가 우리 것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은 학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첫 발언이 회의실의 분위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본 전통 문자학의 대가로 저와는 30년 지기 동료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주장이 아닌 언어학적 사실에 근거한 연구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성 원리는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하지만 제 설명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나와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가요?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학과장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지속되었고 결국 프로젝트는 추가 검토 필요라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몇몇 젊은 교수들이 조용히 다가와 개인적 관심을 표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누구도 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중요한 언어학적 발견이라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공식적인 지원 없이 개인 연구로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자원자를 모집해 한글 학습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5명의 학생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조차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하타노 교수님, 정말 한글이 그렇게 배우기 쉬운가요? 한국 문화에 관심은 있지만. 첫 모임에서 타나카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일본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깊은 곳에는 미묘한 거리감과 우월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친구들의 놀림이 두려워 참여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큰 도전은 학계의 냉소적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 교수들은 요즘 한국 연구에 푹 빠졌다면서요? 라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학과 내 연례 연구 발표회에서 제 연구 주제는 의도적으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특히 마사키 교수의 반박 논문은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일본 문자의 미학적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명백히 제 연구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기하학적 단순함을 예술적 깊이가 없는 기계적 설계라고 비판했습니다. 학과 내 고립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초대받던 비공식 모임에서 제외되기 시작했고 연구기금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순간은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박사과정 지도학생 2명이 다른 교수에게 지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의 최근 연구 방향과 제 관심사가 맞지 않습니다라는 표면적 이유였지만 실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제 지도를 받는 것이 학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학문적 양심이 이 진실을 외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이웃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의 한글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 시간, 습득 패턴, 오류 유형 등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외로운 투쟁이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도 있었습니다. 학과 내 가장 젊은 교수인 사쿠라이 교수가 조용히 지지 의사를 밝혔고 몇몇 학생들은 기존 일본어 교육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15년 동안 한자를 공부했는데도 아직 신문을 완전히 읽을 수 없어요. 왜 우리 문자는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3학년 학생 요시다의 질문은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학계의 반발과 고립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치 한글이 500년 넘게 인정받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처럼 이 연구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된 한글 학습 그룹의 첫 달은 조용했습니다. 5명의 학생들과 매주 2차례 만나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시작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 학생이 세 번째 수업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상합니다. 제가 이미 모든 자음과 모음을 외웠어요. 하지만 한자는 10년 넘게 공부해도 아직도 새로운 글자를 배우고 있는데. 교실에 웃음이 퍼졌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단 2주 만에 모든 학생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1개월 후에는 간단한 문장 구성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 속도는 일본어 학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처음으로 문자가 논리적으로 이해됩니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게 됐어요. 미즈노 학생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의 본질이었습니다.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한 학습이었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학습 그룹 지원자가 30명으로 늘어났고 그 학기 말에는 학과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특별 활동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하타노 교수의 한글 클래스에 들어가면 언어 공부가 재미있어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한글 학습 그룹의 학생들은 일본어 작문과 외국어 수업에서도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우면서 언어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학습 장애가 있던 이토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어 학습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글은 놀랍도록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한글은 규칙이 명확해서 제 뇌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한글의 또 다른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단순히 학습 효율을 넘어섰습니다.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K-팝과 드라마에 관심 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 문학, 역사, 철학까지 공부하기 시작했죠. 한글로 읽는 김소월의 시는 번역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문학을 전공하는 사토 학생의 발표는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한글 원문과 일본어 번역을 비교하며 음성학적 리듬과 의미의 층위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분석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확한 측정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대조군을 설정하여 동일한 시간 동안 일본어 가나와 한글을 각각 학습한 그룹의 성취도를 비교했습니다. 20시간 후 한글 학습 그룹은 모든 문자를 익히고 간단한 문장 작성이 가능해진 반면 가나 학습 그룹은 기본 문자 습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요시모토 교수와 우연한 만남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어와 AI의 접점에서 한글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모토 교수와의 협업으로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텍스트를 일본어, 영어, 한글로 작성하여 AI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텍스트의 처리 효율성이 일본어보다 37%, 영어보다 12%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음절 구조가 컴퓨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요시모토 교수의 분석은 한글의 현대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디지털 시대를 예견한 듯 현대 기술 환경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학과의 공식 세미나에서 발표되었고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언어치료학과, 심리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개인적 변화였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해 SNS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도 이를 따라했습니다. 한글로 쓰면 제 이름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제 연구실은 이제 하타노 한글 랩이라는 비공식적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로 대화 연습을 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유창해지는 학생들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연구가 진전되면서 한글의 더 깊은 가치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생들은 한글로 생각하고 표현할 때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보였습니다.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더 솔직해진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은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한글로는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카와이 학생의 이런 고백은 문자가 단순한 기록 수단을 넘어 사고와 감정 표현의 도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음성학적 측면에서도 한글의 가치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어의 애매한 발음 구별이 한글로는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의 와의 미묘한 차이를 한글은 스와 츠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죠. 연구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 팀은 한글과 인지, 과학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글 학습이 뇌의 언어 처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fMRI를 통해 관찰한 것으로 한글 학습자들의 뇌가 더 효율적인 언어 처리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한글 프로젝트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다학제적 연구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학생들의 놀라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도쿄대학 내 하타노 한글랩은 단순한 연구실을 넘어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5명으로 시작한 소규모 그룹은 이제 정규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았고 매 학기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위해 경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마침내 언어학과 내에 한국어 문학 정식 과정이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학생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학기 마지막 수업에서 진행된 한글로 표현하는 내 마음 프로젝트 전시회는 캠퍼스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로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고 그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자기 표현의 예술이었습니다. 한글로 글을 쓰니 제 마음이 더 정확하게 표현돼요. 미야자키 학생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일본어로는 언제나 적절한 표현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한글은 마치 새로운 자유를 준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감성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용적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취업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언어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글 학습이 다른 외국어 습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우리 연구팀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한글을 배운 학생들은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 학습에서도 평균 23% 높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언어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된 결과였습니다. 문자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이해하면서 언어 자체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타케다 학생은 한글을 배운 후 중국어 학습 속도가 2배로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자를 볼 때도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대학 내 변화는 일본 사회로도 퍼져나갔습니다. NHK에서 한글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 한글 강좌가 개설되었고 서점에는 한글 관련 서적 코너가 따로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학계의 태도도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마사키 교수는
공개 세미나에서 문자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며 미묘하게 입장을 바꾸었고, 나카무라 교수는 은퇴 강연에서 하타노의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정점에는 지난 가을 개최된 문자와 미래 기술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AI 언어 모델 개발자들은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기계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AI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 같습니다. 구글 일본 연구소의 발표는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의 정확도는 다른 언어보다 평균 17% 높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 연구실 학생들이 준비한 특별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글로 표현하는 일본 전통 시가라는 주제로 그들은 하이쿠와 와카를 한글로 표기하고 그 음률적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드러내는 시도였습니다. 문자는 경계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경계를 넘게 합니다.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목표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의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문자와 문화적 다양성 프로젝트에 우리 연구팀을 초청했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한일 간 문화적 교류의 확대였습니다. 도쿄대학과 서울대학교 간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3배로 확대되었고, 양국 연구자들 간의 공동 프로젝트도 활발해졌습니다. 언어를 통한 상호 이해는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뜻밖의 성과는 일본 문자 교육의 변화였습니다. 여러 초등학교에서 한글의 교육 방식을 참고하여 일본어 가나와 한자 교육 방법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문자 습득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문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토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교류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학기 마지막 수업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벽이 있는 세상이겠지요. 이것이 제가 한글 연구를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창의적 비전이 만들어낸 지적 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문맹이었던 많은 백성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었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벽에 걸린 액자 속 한글 문장은 일본 학생들이 직접 쓴 것입니다. 문자 하나가 국경을 넘어 마음을 연결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우리 연구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이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젊은 교수들과 열정적인 학생들이 이 여정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문자가 가진 문화적, 사회적, 기술적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한글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지 언어학적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류의 지성과 소통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중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